뉴스의 김정민입니다. 나사 풀린 경찰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정도가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 50대 여성이 구호를 요청하면서 이 최고 수위인 코드 제로가 발동됐는데도 이렇게 뒷짐지고 한가하게 여성을 찾던 경찰 질타를 받았었죠. 참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피해 여성이 신고 당시 이 범인의 집에 있다며 범인의 이름을 말했는데도 상황실이 그 이름을 깜빡하고 출동 경찰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초면 알 수 있었던 범인의 이름을 확인하는데 경찰은 38분을 허비했습니다. 여성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서채리 기자입니다. 112 상황실에 50세 여성의 신고 전화가 걸려온 건 지난 17일 0시 49분. 흉기를 들고 죽이려 한다는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현장 출동 명령 중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신고 5분 만에 발신지 근처에서 수색을 시작했지만 신고 여성을 발견한 시점은 최초 신고 이후 50분 넘게 지난 새벽 1시 42분이었습니다. 지인인 50대 남성에게 이미 흉기로 살해된 뒤였습니다. 경찰은 검거까지 오래 시간이 걸린 이유가 신고 직후 여성 전화기가 꺼져 살해 장소인 남성의 집을 찾기 어려웠다고 해명해왔습니다. 하지만 늑장 출동을 지적하는 채널A 보도 이후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고 이미 112 신고 당시 여성이 남성의 이름은 물론 자신이 남성의 집에 있다는 걸 경찰에 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12 상황실이 가해 남성 이름을 확보해놓고도 정작 현장 출동 경찰관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겁니다. 출동 초기 경찰관들이 숨진 여성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 주변만 맴돌았던 이유입니다. 112 상황실이 신고 녹취를 다시 들어보고 가해 남성의 이름을 확인한 건 새벽 1시 27분. 최초 신고 뒤 이미 38분이 경과한 시점이었습니다. 이미 확보한 가해 남성의 이름조차 현장에 제대로 전파 못한 허술한 보고체계 때문에 골든타임만 허무하게 날려버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접수 요원과 지령 요원이 업무에 미숙해 급히 상황을 전파하다 벌어진 일이라며 감찰을 해 잘못이 있으면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한 남성을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의 이름을 112 녹취록을 다시 듣고 확인했다는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아 왔는데요. 그동안 저희 취재진에게 했던 해명을 돌이켜보면 부실 대응 책임을 피하려고 은폐하려 했던 건 아닌지 의심됩니다. 이어서 장하얀 기자입니다. 채널A 취재팀이 경찰의 현장 출동이 늦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경찰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건 지난 20일. 경기 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당일 경찰관이 피해 여성 집을 찾아가 딸을 만났고 가해 남성의 이름과 신원을 확인한 뒤에야 주소를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해를 만났을 때 피해자 이름을 확인을 했고 주소 조회를 하니까 나오죠. 경찰이 피해 여성 집을 찾아간 시점은 112 신고 31분 뒤인 새벽 1시 20분쯤. 경찰관이 확인한 건 엄마가 있을 만한 곳과 인상착의뿐이었습니다. 엄마의 인상착의 무엇이고 가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일 있냐고. 그때 신고가 들어왔다요.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도 안 하시고. 이후 112 상황실은 신고 녹취를 다시 확인해 가해자의 이름을 파악했고 112 신고 후 17분이 지난 새벽 1시 37분에서야 가해자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피해 여성 딸에게 문자 메시지로 가해자 이름을 제시하며 아는 사람이냐고 물은 겁니다. 딸은 곧바로 남성의 주소를 회신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방문해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음식을 시켜 먹은 적이 있어서 주소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112 신고 지령을 전파하면서 가해자 이름을 빼먹고 녹취록을 다시 확인해 가해자 이름을 뒤늦게 파악했으면서도 이런 사실을 언론은 물론 유가족에게도 밝히지 않았던 겁니다. 경찰은 112 신고 녹취록을 공개해달라는 국회의원실의 거듭된 요청을 계속 거부해왔습니다. 부실 대응 책임론이 불거질까봐 불리한 사실관계는 감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참 이 사건 취재해온 사회부 조영민 기자와 깊숙이 짚어보겠습니다. 이 피해자가 112 신고 때 이야기했던 가해자 이름이 바로 출동한 경찰에게 전달됐더라면 혹시 소중한 목숨을 살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일단 이 사건 당일인 지난 17일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해봤습니다.
112 신고가 접수된 시각이 오전 0시 49분. 경찰이 신고 녹취를 다시 듣겠다 해서 재청취하고 가해 남성 이름을 확인한 게 새벽 1시 27분입니다. 이후 13분 만에 피의자 집으로 출동해 살해범을 검거했는데 최초 신고 내용이 제대로 현장에 전달 안 돼서 허비된 시간 112 신고로부터 녹취 재확인까지의 38분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궁금해요. 대체 신고를 받은 사람은 왜 그때 가해자 이름을 빠뜨렸다고 하나요? 이 부분이 가장 의문이 남는 부분이죠. 오늘 기자들도 그래서 경찰에게 왜 피해자가 말한 이 가해자 이름을 전달하지 않았냐. 신고 당시 혹시 가해자 이름이 신고 녹취에 잘 안 들렸냐 이런 부분들 같이 좀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경기 남부경찰청은요. 신고 음성이 뚜렷하지도 흐릿하지도 않다.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도 있었는데 발신자 위치 추적 같은 이 다른 통신 수사를 병행하다 보니까 놓친 것 같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참 기본 중에 기본일 것 같은데요. 자, 이름을 몰랐다 하더라도 짚어볼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자, 당시 경찰이 빨리 이 피해자를 찾지 못한 이유, 휴대폰이 꺼져 있어서, 그래서 GPS가 꺼져 있어서 위치 추적을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거듭해서 경찰이 말한 이 사실관계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건데요. 경찰이 이제 저희가 처음 취재를 시작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 GPS 이유를 이 수색이 오래 걸린 이유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피해자가 GPS만 켜놨어도 우리가 바로 그 장소가 특정이 되는데 GPS는 그 수미터 간격을 지켜줘요. 그걸 안 하니까 GPS 안 켜놓으니까 와이파이로 뜨니까 그거는 수십 미터에서 100미터 이상까지도 차이 나서 저게 이제 처음 설명을 했던 건데 저것도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경찰은 이 피해자가 GPS를 안 켜놨기 때문에 좀 수색이 어려웠다 이런 얘기인데 좀 달랐습니다. 지난 2012년 수원에서 20대 여성이 살해된 이 오원춘 사건 이후요. 긴박한 상황으로 112 신고가 접수되면 통신사의 도움을 받아서 꺼져 있는 신고자의 GPS 신호를 강제로 켤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통신사에 그래서 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GPS 신호가 정말 경찰 설명대로 꺼 있었냐 이렇게 확인을 해봤거든요. 앞서 들으신 경찰 설명과 같이 비교해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GPS를 켰어요. 켜가지고 추기를 했는데 실패가 나온 거예요. 꺼져 있었던 건데 이거를 켜가지고 GPS 추기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실내라 추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꺼져 있었던 게 아니라 커져 있던 걸 다시 살렸다는 겁니다. 원격 제어로 이 GPS 신호를 이제 살렸다는 건데 이 전화기가 실내에 있다 보니까 대신 이 위치값이 제대로 확인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위치를 정확히 확인 못했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전화기 GPS 신호를 꺼놔서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었다는 애초 경찰 설명과는 조금 온도차가 있죠. 경찰은 오늘 브리핑에서도 피해자의 휴대전화 GPS가 꺼져 있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경찰의 해명이 이 의혹을 해소하는 점보다는 오히려 좀 의문을 늘리고 있어서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나오는데 저희가 계속 보도를 하고 있지만 언론이 관심을 안 가졌다면 이런 진실이 밝혀졌을까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오늘이 딱 사건 발생 일주일째 되는 날입니다. 신고 내용이 현장에 제대로 전달 안 돼서 신고해서 숨진 상태의 피해자를 찾기까지 50분 넘게 걸린 이 사실이 이제야 세상에 밝혀진 겁니다. 언론에서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또 유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리고 나서야 경찰은 이런 잘못이 있었다라고 밝힌 건데요. 이 사랑하는 엄마를 잃은 유가족의 심경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희 엄마 찾으려고 출동했던 21명의 경찰들도 모두 그 현장에서 이제 이 신고 내용이 누락돼서 시간이 한참 걸렸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모두 입 다물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너무 화가 나요. 이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지 또 이 현장에 대응한 경찰관들의 이 대응이 적절한지에 대한 이 감찰이 어떤 결론으로 귀결될지 저희도 계속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했던 말 꼭 지켜주시죠. 지금까지 사회부 조영민 기자였습니다.